산지 관광 논란에 휩싸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과거에도 연수 일정을 관광하는 데 허비했고 보고서도 연수 대행업체가 대신 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시공 의혹이 일었던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해 군산시가 8년 만에 부실 시공을 인정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재시공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로 홍역을 앓고 있는 임실 신덕면에 한 종교단체가 수목장림을 조성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해외 연수 논란. 전주방송은 자치단체들이 여행 대행사에게 연수 보고서까지 맡긴다는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연수에서 대행사가 작성한 연수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더구나 연수 일정은 한마디로 관광 일색이었고 연수도 가기 전에 보고서를 공개한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회원 자치단체인 진안군이 지난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연수를 다녀와 쓴 보고서입니다. 현지에 머문 일주일 동안 기관 방문 등 6차례의 공식 일정이 있었지만 대성당 알함브라 궁전 등 문화탐방의 탈을 쓴 관광 일정이 대부분, 평일인데도 하루 종일 관광만 한 날도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 시군들이 쓴 보고서는 2010년부터 확인이 가능한데 시군 이름만 빼면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심지어 전남 광양시가 2016년과 2017년에 쓴 연수보고서는 다른 해에 다른 나라를 다녀왔는데도 소제목과 문장이 똑같습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광양시 등 2개 시군은 2012년과 2013년 연수를 출발하기도 전에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연수 대행을 맡은 업체가 대신 보고서를 써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대행업체는 자신들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연수 참가 공무원들에게 제출한다고 보고서 첫머리에 써놨습니다. 내용을 작성하신 거를 정리를 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용역 계약에 맞게 작성해서 드린 거긴 했어요. 그거를 그 성과물로 납품을 해야 저희도 이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한 번에 억대의 돈을 쓰면서 국외 연수를 간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일정은 일반 단체 관광 수준에 보고서는 형식적이고 부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로 홍역을 앓고 있는 임실군 신덕면에 이번엔 수목장님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전라북도 역시 임실군 손을 들어주자 법정 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신덕면 경각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야산입니다. 한 종교단체는 지난 3월 이 산 중턱 26,000제곱미터 부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겠다며 허가 신청서를 임실군에 냈습니다. 화장한 분고를 나무 뿌리 주위에 묻는 수목장 1,500기를 설치하는 규모입니다. 8년 전 비슷한 일을 겪은 주민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안 들어오고 못 쓴 것 만들으니 누가 좋아라고 하겠어요. 8년 전에도 막았는데 지금도 들으니 막아야지 안 막을 수가 없죠. 임실군은 남아도는 공설 묘지만 2,200여 기로 충분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 바로 옆에 이미 전원주택 단지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종교단체 측은 임실군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전라북도 역시 임실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에는 종교단체 측이 법정 다툼을 예고하면서 임실군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장에 재량권이 있어요.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에서 특별히 어떤 묘지를 추가적으로 조성해야 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수목장림이 추진되는 임실군 신덕면은 지난해 들어선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놓고 1년 넘게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목장림 문제까지 터지면서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이 지난 2011년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부실 시공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군산시가 결국 8년 만에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까지 임대형 민간 사업으로 진행된 군산 지역 하수 관거는 모두 114km. 민간 공동조사단은 이 가운데 6km를 그동안 제기된 부실 시공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우선 조사했습니다. 7달 동안의 조사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사 완료를 입증할 증빙 서류도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공사를 잘못해 오수가 흐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부실 시공 의혹이 사실로 나타났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공사비 재정상과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공사비가 시행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716억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민관 공동조사단의 보고서를 20일 넘게 검토한 군산시는 결국 부실 시공을 인정했습니다.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지 8년 만입니다. 군산시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고 상식적인 공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공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중대한 사안들로 보이므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군산시는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숱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 8년 논란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틀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범죄로 범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마지못해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밤 군산 한 다가구 주택. 층간소음을 두고 오랜 갈등 끝에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지난 2월 전주 한 아파트에서 한 10대 청소년도 흉기를 들었습니다. 윗집 반려견이 시끄럽게 굴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일이 반복되자 대책들이 뒤따랐지만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제정한 층간소음 방지 권고조례. 주민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꾸리도록 도지사가 권고하게끔 했지만 사실 위원회 운영 권고는 조례 제정 이전 전라북도가 배포하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도 이미 있던 내용입니다. 그나마 새로운 건 층간소음 분쟁을 잘 예방하면 포상한다는 조항인데 실제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이 층간소음으로 해서 다른 건 없어요. 규정은 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갈등의 중재자를 양성하겠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지만 한 해 40명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전라북도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건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전라북도 층간소음 민원은 매년 2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줄지 않고 되레 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없고 이제 뭐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 그 정도거든요. 층간소음 뭐 시책도 그렇고. 범죄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갈등, 실효를 거둘 만한 대책 마련에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조용식 청장의 형의 자택에서 현금 1억여 원이 사라져 경찰의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조 청장의 형이 사는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공사 대금으로 보관해둔 3억 원 가운데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형 아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자택에서 2달 넘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며 인부 등 집을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CCTV 화면을 확보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여인숙 방화 사건의 피의자 62살 김모 씨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추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전주시 선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북과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한빛 핵발전소 호남권 공동대응은 오늘 전남 영광 한빛 원전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빛 원전 1호기 재가동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원전 안전위원회를 포함해 한빛 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한빛 1호기는 무기한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실군은 20년 전부터 애견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반려동물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임실군의 의견관광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산업, 휴양, 장묘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2022년까지 4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2013년에 조성된 의견관광지에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교육, 문화, 휴양시설과 반려동물 카페 등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바로 옆에 반려동물과 반려인 전용의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3월 공사에 들어갑니다. 펫 레스토랑, 펫 호텔, 펫샵, 펫 미용실 같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집착화돼서 이곳에 오면 한 번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곳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또 동물 장묘시설은 빠르면 9월에 착공돼 내년 9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산업정책도 추진됩니다. 오수면에 32만 제곱미터의 반려동물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체를 유치하고 산업지원센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전라북도에 관련 예산 69억 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으로 굉장히 잘 각색이 됐다 판단이고, 또 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되. 반려동물 특화단지에는 300억 원이 투입되며 10월부터 용지 보상에 들어가 내년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시와 김제시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이 오는 2024년까지 정부의 성장 촉진 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북은 5년 전과 동일하게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성장 촉진 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와 소득, 재정 등의 지표를 평가해 선정되는데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구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2030년까지 연간 7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해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며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수소 생산과 저장 시설을 구축하고 수소 전기차와 충전소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수소 산업 육성을 통해 8천 개의 일자리와 5조 1천억 원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완산여고의 정상화를 위해 사학법인 완산학원에 전북도교육청이 임명하는 임시이사가 파견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이 요청한 8명의 임시이사 선임안을 승인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에 임기 2년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법인과 학교 운영 정상화에 나설 예정입니다.